응동이라는 것은 응답하다 라는 얘기고, 운동 속도에 따라서 한시, 순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한시는 반한시, 정한시, 그다음에 반한시, 정한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계전기, 이제 전류를 체크할 거냐, 전압을 체크할 거냐에 따라서 전류계전기, 전압계전기, 또 필요한 경우는 주파수도 체크해야 될 거고요. 전력도 체크할 수 있고. 자, 그럼 전류 체크하는 거. 전류는 항상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류는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부하를 안 쓰면 빵, 쓰면 쭉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한도, 즉 전선의 용량 한계를 넘어서면, 혹은 그 부하의 한도를 넘어가면 사고니까, 즉 과전류가 핵심이 되겠죠. 이제 과전류 계전기를 우리가 영어로 오버커런트, 그래서 OCR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전류가 넘어가면, 그 계전기라는 건 판정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설정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설정을 100A로 했다. 그러면 100이 넘어가면 100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100A 넘어간다 해서 다 끄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에 비례하겠죠. 예를 들어서 105일 때는 뭐 1시간 내에 끊고, 150이면은 뭐 30초에 끊고, 이렇게 정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중에서 이제 땅으로 새는 거. 땅으로 새는 것도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땅은 도체이긴 한데 전선보다는 저항이 세죠. 그래서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보다 일반적으로 작으니까 되게 또 작은 전류도 있겠죠. 땅으로 가면은 사고인데 전류값이 약해요. 근데 어느 또 특정값 넘어가면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한 전류도 땅으로 가는 걸 잡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지압 과전류 계전기. 어느 특정값 넘어가면 과전류를 볼 거니까. 그래서 지압용이 있고 단락용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쓸 수 있습니다. 전류가 좀 작게 간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전류가 작게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쓸 건데, 여기 저 뒤에 적혀 있죠. 계좌보호라든가, 계좌 전류가 작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전동기다. 전동기인데 계좌 전류가 작으면 과속 다버리고,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여자를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데 적게 들어가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경부를 때려줘야겠죠. 그런 걸 체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부속전류 계전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죠. 되게 특별한 경우. 뭐 사실 두 개 같은 겁니다. 전압 계전기. 이런 거 쉽게, 제 포인트는 OCR이 포인트예요. OCR하고 OCGR 그라운드 붙어 있는 거. 전압 계전기하고 과전류 계전기. OCR, OCGR. 그 다음에 전압은 당연히 높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 과전압은. 또 과전압은 무조건 됐고. 저전압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류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한 여자 장치가 아닌 이상은 문제가 안 되는, 전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압은 낮은 전압이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압은 낮은 것도 문제죠. 높은 것도 문제고. 전압이 낮아지면은 전력은 제곱으로 빠지니까. 동작을 잘 못해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과전압도 있어야 되고, 부족전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과전압은 오버 볼테이지, OVR. 그 다음에
부족은 언더볼테이지. 그래서 UVR. 전압은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정전압 시스템이에요. 항상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전류가 조정되는 거고요.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전압은. 그래서 전류는 일반적으로 큰 게 문제다. 그다음 자동 계정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동 계정기면 보통 일반적으로 변압기. 물론 발전기에서도 씁니다. 발전기 보호, 발전기 내부 고장 보호로 이름을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쓰는 거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변압기는 특별히 5메가 이상이 되면 변압기는 5메가 이상이 되면 내부 고장 시 경보 혹은 차단 장치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10메가 이상이면 무조건 내부 고장 시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메가 이상 되면 100% 비율 차동 계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름이요? 네, 이름. 이게 바로 변압기, 시험 나올 때는 변압기의 전기적 보호장치, 즉 대형 변압기의 전기적 보호장치, 내부 고장에 대한 전기적 보호장치는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자동 계정기 혹은 비율 자동 계정기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나온 거 5번에 바로 부월치가 있다는 얘기는, 부월치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컨서베이터가 있다는 얘기고, 컨서베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대형 변압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로 쓰이는 기계적 보호 장치는 뭐냐? 그러면 이제 부월치 계정기라고. 저기 잘 나와요. 그러면서 이 부월치 계정기의 위치는 어디냐? 그래서 위치는 컨서베이터하고 변압기 외함 이 사이에. 그래서 기포가 빡 올라오면 딱 붙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 시험. 이거는 또 시험 관계없이 항상 나사 조임. 결국 나사 조임이라는 게 접촉장 관련된 거죠. 접촉이 잘 안 되면 열 나고 스파크 튀고. 접촉 항상 잘해야 된다. 단면집도 당연히 결선 잘해야 되는 거고요. 결선 잘해야 되고. 상식적인 얘기니까 항상 나사 체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김근아님. 보호 개선 방식은 결벽 고통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신경계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보호 개선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쭉 읽어보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닌 것 같은 게 어떤 건지. 쭉 읽어보면은 다 좋은 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절연을 낫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누구죠? 누가 전선로나 변압기에 절연을 낫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장치가? 네, 바로 피대기. 즉 여기서 말하는 절연 낮추는 것은 즉 원래 절연 잘 해야 되죠. 절연은 잘 해야 되는데 즉 유도례 같은 거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절연벽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LA로 유도례를 어느 정도 깎아내놓고 보호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쓰는 게 LA고 보호계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호계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상용 전압에 대해서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왜 갑자기 사고?
저기 4번이지. 이제 원래 1번부터인데, 아, 체크해놨었는데 안 고쳐놨네. 예. 그 다음에, 김성진님, 5번. 자, 온판을 회전시킨다. 옛날 거 말하면 전력량기 같은 거.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바로 유도형이라 합니다. 옆에 수업하던 거. 예, 옆에 수업하네요. 그래서 이게 유도형. 이거 회전 원리는 예, 우리가 봤던 회전자계 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회전자계 이용해가지고 회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6번에 김한결님. 보호 개정기를 문자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도형이라는 것은 이제 온판 돌려서 하는 거고, 정지형이라는 것은 반도체 써가지고 아날로그가 도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센싱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고. 디지털형도 마찬가지고, 저항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항형을 쓰지도 않아요. 얘는 저항형에서 쓰면 계속 손실 나는 거죠. 그래서 안 써요. 저항형은 없고. 나승래님. 디지털 계전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예, 디지털 계정이니까 디지털 계정기는 안에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예. 물론 그걸 컴퓨터라 부르지 않고, 아이고 컴퓨터라 부르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컴퓨터? 하여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요. 하여튼 뭐 옛날 문제니까 근다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서 폭넓은 연산이 가능하다. 예, 뭐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계전기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뭐냐면, 아날로그들은 안에 스프링도 들어있고, 즉 스프링의 역할이 뭐냐면 온판이 막 돌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걔를 특정 힘이 스프링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스프링을 읽을 정도로 돌아가면 고장이다라고 생각해서 스프링 넣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타다 보면 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성, 근데 아날로그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수치로만 딱 해버릴 거니까. 네. 그 다음에 3번에 계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치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즉 얘는 디지털이니까 그냥 숫자로만 서로 주고받을 거니까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8번에 박지원님. 그림의 문자라고 부르는 설명에 물론 잘은 안 보이지만, 얘는 동작하면 소리가 좀 탁 소리가 나요. 탁. 즉 전자석이 쇳덩어리를 탁 잡아당기기 때문에 탁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얘는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앞에 계신 분들만, 예.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전자석이고요.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가 전자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전자석 되면 위에 붙어 있는, 그래야죠. 아, 딱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 밑에가 전자석이고, 예. 그러면 얘가 땡기면 얘가 여기서 땡각하고 이렇게. 철심으로 되어 있는 건 얘, 어디 갔냐? 아까 큰 놈, 응? MC 같은 거. 아, 저기 있구나. MC 같은 것은 아예 통째로 얘가 내려앉는 스타일. 이렇게 툭 내려앉는 스타일이고, 얘는 땡강,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걸 우리가 축 달려있는 걸 힌지라고 그러죠? 힌지. 그래서 이 타입은 여기를 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힌지 스타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것을 이제 플랜저.
플랜저. 플랜저나 플런저나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이제 우리가 힌지형이다. 다음에 9번에 배창영님. 우리가 접점 얘기를 했는데, 수동은 이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수동접점 표시는 이겁니다. 수동접점.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은 이런 계정기능에 있는 자동접점. 신호가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툭툭 붙여주는 거, 이런 건 자동접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꼭새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 많이 쓰긴 하겠지만, 딱 좋네. 마침 딱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제 우리가 얘는 우리가 말하는 벨 테스터기. 이 보통 붙어 있으면 소리 나는 거고요. 신호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보면은 단자가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단자 하나는 한쪽은 그냥 소리가 나고요. 반대쪽은 소리가 안 나고, 반대쪽은 누르고 있을 때만. 그럼 반대로 이쪽은 누르면 꺼지고. 즉 이제 얘는 이런 식이죠. 안에서 생긴 것이 얘를 누르면은 얘는 떨어질 거고요. 얘는 붙을 거고. 띄면 다시 온잇이 될 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얘가 이제 바로 푸시 버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꽁다리를 붙여줘요. 푸시 버튼. 그러면 얘는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사람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 조작 접점이다라고. 참고로 이렇게 항상 열려 있는 거, 동작할 때만 닫히는 거, 이걸 우리가 A 접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항상 닫혀 있는 건데 누르면 끊어지는 거, B 접점. 물론 이제 외우기 편하게 이제 원래 B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은 브레이크. 밟으면 끊어지는 거. 그리고 A는 아르바이트. 할 때 일한다 해서 아르바이트.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요. 그 다음에 이런 접점을 뭐라고 하냐면 C 접점. 체인지. 바뀐다고. A, B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체인지라고 합니다. C 접점이라고. 그리고 그때 한 얘기지만 만약에 접점이 이건 붙은 걸까요? 떨어진 걸까요? 형이 붙어 있긴 하죠. 근데 떨어진 겁니다. 이건 A 접점이에요. 무조건 그림이 여기 동그라미 위로 올라와 있다. 이건 다 A 접점이야. 그리고 밑으로 가 있으면 다 B 접점. 평상시에 붙어 있는 거고, 그림을 그렸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 그래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쪽에 있는 건 B 접점. 위로 가면 A 접점. 그다음 세로로 했을 때 얘는 A 접점, 얘는 B 접점. 즉 오른쪽에 있으면은 A 접점, 왼쪽에 있으면 B 접점. 이제 이것은 우리 실기 때도 써먹는 실기 때 하는 거니까 한번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서동명님. 동작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 동작하여 2 내지 0.5Hz 정도의 고속도로 동작하는 계정기는? 물론 말이 좀 이상한데 뭐 분류는 이렇게 해요. 그 분류도 사실 뭐 자기 마음인데 응동 속도에 따른 분류하게 되면 한시가 있고 좀 느릿해진 거, 그 다음에 순시,
고속도. 시간까지 외우지 마세요. 저는 외우기 싫었는데 외워진 거고. 0.2초고 여기는 0.04초. 뭐 이런 여기 수직 시간까지 안 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원래 이거면은 2Hz면은 60분의 2초니까 여기 들어오던가 60분의 2초가 30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30 0.03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고속도 맞네요. 고속도 정확하니까 고속도인데 그러면 고속도에 정한 고속도에 동작하는 계전기는 뭐냐라고 했더니 정한시는 이것보다 높다겠어요. 순시보다 높은 게 정한시고 반한시는 한시 중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반한시 정한시 그럼 딱 하나밖에 없네요. 순시.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고속도로 빠져야 되는데 그냥 순시로 넣어서 그냥 퉁 쳐버린 경우 어차피 3번밖에 없으니까 3번으로 그냥 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승률님 계전기는 고장거리가 흐르는 순간에 접점을 닿는 것과 몇 초 지난 다음에 주접점을 닿는 것이 있는데 그림에서 순환시성 특성을 가진 것은 그림 되게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순환시가 순시란 얘기죠? 네, 순환시가 순시란 빨리 동작 그나마 빨리 동작한다는 거예요. 키워도 마찬가지네. 여기서 A, B, C, D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맨 밑에 있는 게 D네요. 맨 밑에 있는 게 D. 여기서 제일 빨리 동작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제일 빨리 동작하는 거. 전류에 비해서 제일 빨리 동작하는 건 D죠. 그러면 이제 얘가 바로 순환시가 되겠죠. 제일 빨리 동작하니까. 그 다음에 영찬호님 최소 동작값 이상의 구동 전기량이 주어지면 일정 시간 동작하는 계전기는 그렇죠. 이제 전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시간 지연이 있다는 얘기죠. 일정 시한이라는 말이니까. 시한이 그냥 뒤집으면 한시예요. 되게 좀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좀 원래 조금 일본말이긴 한데 한시라고 쓰기도 하고 시한이라고 쓰기도 하고 뒤집으면 똑같은 말이라서 그래서 한시란 말입니다. 그럼 한시 계전기가 되겠죠. 근데 한시 계전기 중에서 정기량을 주면 그냥 일정 시간 정해놓고 탁 가는 거니까 바로 정한시가 되겠죠. 정한시 계전기가 되겠다. 다음 13번에 오정근님 동작 시간이 구동 전기량이 커질수록 짧아지고 구동 전기량이 적을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계전기. 이게 바로 반한시가 되겠다. 그 다음에 계단형도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단한시라고 줄여가지고 얘만 살려가지고 단한시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거냐면 단한시는 정시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시간이 그래서 전류가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시간에 툭. 전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시간에 툭. 전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시간에 툭. 마치 계단식으로 했다 해서 반한시. 즉 정시 여러 개 조합시켜 놓은 거. 그래서 이제 구동 전기량이 커질수록 시간은 짧아지고 그러면 답은 이 두 가지 수가 아니 답은 A랑 A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글자 그대로 거의 완전히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고 얘는 일부 반비례죠. 그래서 반한시로 하시는 게 딱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명섭님. 동작 전류 값이 적을수록 동작 시간이 길고 전류가 커질수록 시간이 짧은 기준이면 똑같은 문제네요. 딱 또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니까 반환시. 그다음 이상원님. 예, 15번.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렸을 때 동작하는 계정량. 그렇죠. 일정 전류니까 커런트. 계정기는 R. 그래서 CR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정 값 이상이니까 오버. 그래서 OCR, 오버 커런트. OCR이라고. 물론 적을 때는 OCR로 적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기호는 다. 그래서 기구들은 그래서 여기다 그냥 OC 적을 수도 있고, OCR.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렇게 하고 CT 적고, 여기는 CB 적고, OC.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안 적고, OC라고만 적을 수도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진무님. 기호를 좋아하는 세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했을 때 동작하는 계정량. OCR, 예, 과전류 계전기. 예. 17번에 이충수님. 계정기에 관한 기호 중 과전압 계정기의 기호는 전압은 볼테이지, 과는 오바. 그래서 OV. 뭐 R 빼기도 하고, 그래서 OVR. 제가 왜 쳐다보고 있냐면 VC가 뭘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VC가 뭘까? VCS는 있는데 그건 S 안 뺄 건데 그냥 아무거나 적어놓은 것 같아요. 혹시 S는 뭘까요? S는 있는 말이니까. 그 여러분 생각을 봤습니다. 먼저 S 하면 딱 떠올리는 거 그거 전기니까. 네. 스위치.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해서 개폐기. 예. 실은 뭘까? 실링 라이트를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하여튼 OV입니다. OV. 그 다음에 부적전압은 UV이고 언더 볼테이지. 그 다음에 18번 뭐 어쩔 수 없죠. 틀려야죠. 근데 참고로 부적전류 이거 하나 외우는데 UVR 부적전압 계전기가 27번이에요. 얘는 그냥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OCR이 51 50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UVR이 27번이면 그것도 번호가 좀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UVR, 그 다음에 UCR, 부적전압 계전기는 또 비슷한 번호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걸 이제 37번으로 하는데, 이건 좀 틀려도 돼요. 근데 이건 27번하고 51번 외우시게요. 관계없이. 부적은 27번, 과전류 계전기는 51번. 그럼 19번에 자가용 전기설비 보호계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과전류 당연히 OCR 맞는 거고요. 얘는 맞고 과전압 OVR 당연히도 맞고 부적전압 계전기 이것도 정전압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부적전류 이것도 있긴 있는데 부적전류 특수한 경우 즉 여자장치 근데 자가용에서 여자장치가 있긴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자가용 중에서도 발전기 있는 거 있으니까 자가용 발전기. 그래서 굳이 넷 중에서 고르라면 특이한 상황인 4번을 고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20번에 틀려버리죠.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이거는 해야죠. 23번은
회로의 지락사고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여 지락사고 났을 때 그 전류를 분석을 했더니 그 전류를 우리가 이상하게 불러요. 영상전류라고. 어차피 지락전류라 생각하면 지락전류. 영상전류 3개가 모이면 지락전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락전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영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네. 영상은 빵, 유상이 없는 것들. 빵으로 흐르는 것은 유상이 또 없는 것만 흘러요. 유상차가 없는 것들. 하여튼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접지개전기에 여기서 차단기를 동작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거. 그러면 지락이죠? 지락이니까 지락하고 제일 뭘까요? 지락하고 성마트. 제로 페이스가 영상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제로 영자. 제로형? 페이스는 상이란 말이고요. 예. 그래서 ZCT. 우리가 가장에 제일 많이 있는 누전 차단기 안에는 이 ZCT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고압용은 ZCT가 별도로 나와 있죠. 덩치가 커지니까. 가정용은 다 안에 그 차단기 안에 싹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24번에 기기 내부 또는 회로에 지락사고가 생긴 경우 영상전류 검출한다. 그래서 영상전류 검출하는 것은 ZCT고, CT 아시죠? CT는 전류 검출하는 거죠. 전류 검출하고 일반적으로 CT 2차 즉 전류는 110V? 5A? 네, 5A. 네. 그래서 ACT는 일반적인 전류 검출하는 거고, ZCT는 영상 전류 검출하는 거고, 네. PT도 당연히 정상전압. 그 다음에 이제 영상전압이 또 있겠죠. 당연히 영상전류에서 영상전압이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이제, 물론 이제 GPT까지 이름만요. PT 중에 GPT. 그냥 같이 할 때 이렇게 하지. ZPT 하지. 왜 굳이. 얘는 이제 땅이란 말 붙여가지고 그라운드. 그래서 이제 검출은 ZCT가 하는데 명령은 계정기가 한다는 거죠. 이때 그 계정기 이름은 바로 GR, 지락 계정기, GR로. 그 다음에 선택 지락 계정기. 글자 그대로입니다. 지락 났을 때 명령 내려주는 건데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훼손수가 많다. 그럼 여기서 지락 났다. 그럼 얘만 끊으면 된다. 이거죠. 잘못 끊어가지고 이거 끊으면 안 되고. 선택을 잘해라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겠죠. 다음에서는 선택을 하려면 단위에서는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죠.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다회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에 26번.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보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차동 계정기도 있고 비율차동 계정기도 있고 답이 2개네요. 가 아니라 얘네들은 외부 고장, 그리고 얘네들은 가격대가 1억이 넘어가요. 용량이 작은 거는 지가 비싸봐야 뭐 1000만원, 2000만원 살 건데 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것은 뭘로 싼 걸로 막아야죠. 싼 걸로. 싼 것이 제일 싼 것이. 그리고 기계적인 계산 방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용량이 큰 거예요, 또. 이게 제일 싼 겁니다. OCR로.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용량이 크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3개가 되는 거고, 용량이 작으면 무조건 과전류 OCR로 보호하는 거고,
다음 27번 부월츠 변압기. 설치 위치는 컨서베이스터랑 외암 사이. 28번이 그러죠. 설치 위치 컨서베이터랑 외암 혹은 뭐 주탱크. 그 다음 29번에 똑같이 또 나왔죠? 29번 컨서베이터하고 변압기 본체 뭐 혹은 외항 혹은 주탱크 뭐 이렇게 30분도 똑같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월추가 찰나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번 내부 고장 보호다. 내부 고장 보호를 위해서 차단장치나 경보장치를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법에 이건 별 법 명시사항이에요. 그때 당연히 보호장치가 내부 고장 장치는 기기가 비싸요. 그건 1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큰 것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량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장 시는 내부 고장은 10메가 이상 되는 거 차단 확실히 시켜라. 10메가 이상 큰 거다. 그러면 차동 개선기. 32번 차동 개선기. 33번 차동 개선기. 34번 차동 개선기. 34번 한번 해야겠네요. 같은 회로에 두 점에서 전류가 어쨌든 동작하지 않나? 그 당시에는 전류차가 생겨서 한다고 해서 다 계속 같은 문제네요. 밑에도 즉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내부 고장 보호를 하려면은 앞뒤로 변압기 앞뒤로 CT를 걸어야 되고요. 당연히 CT 걸었으니까 차단기가 각각 CTM 1차, 2차 둘 다 붙어야 되고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작시키기 위해서 동작 코일이라는 거 붙이고 억제 코일이라는 거 붙이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전류는 CT에서는 이렇게 항상 전류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전류는 이렇게 해서 딱 하나 완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당연히 이쪽 이렇게. 그래서 서로 둘 다 차이가 별로 이거 보면 이제 빼버리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여기서 고장 났어요. 고장 나면 전류는 이렇게. 왜냐면 얘는 대형 변압기니까 쉽게 말해서 10메가가 넘어가는 거니까 한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전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전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번 전류는 이렇게. 그럼 두 개 합쳐지니까 전류 차가 더 크죠. 그러니까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전류가 많이 얘가 동작 코일이라 하는 거고요. 이쪽 전류가 많이 흘리면은 동작을 시켜요. 그러면 사고 났다 해가지고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그러면 이걸 열어요. 다른가 하고 둘 다. 그럼 이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여기 고장 났는데 고장이 났으면 이미 하여튼 뭐 아까 튀든 뭐가 나 한번 터졌으니까 터진 거 아니에요. 망가진 건데 왜 굳이 냅두지 그냥. 지금 그렇다고 이거 보호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미 망가졌습니다. 근데 왜 왜일까요? 그렇죠. 왜 오일 변압기는 오일일 건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일단 팍 터져버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이제. 다 죽는 건 아니구나. 거기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화재 나고 막 벤져서 풀라당 타고 난리가 날 거니까 그거 막자는 거. 이거 터지면 이제 차단기를 열었다. 그럼 이거 손상 입은 거예요 이미.
항상 이런 거니까 어떻게요? 교체해야죠. 여기는 안에는 다 기름 들어있어요. 절연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폭발로도 얼마나 가능한 거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 다음에 또 얘만 있겠습니까? 그 옆에 뱅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아예 한 구역이, 그리고 정전돼 버릴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대전 변전소가 박살났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3, 4일 정도는 멍 때리고 있어야죠. 시작집에 간다거나 시골집에 간다거나. 그래서 차전류, 그래서 비율차동 개전기, 차전류, 비율차동 개전기, 그다음에 37번에 보호 개전기 기능상 분류, 저항 개전기는 없어요. 단 임피던스 개전기는 있습니다. 저항은 없는데 임피던스는 있어요. 그 다음에 38번 나올까 싶어. 읽어보면 옳지 않은 거, 극성, 결선 당연히 봐야죠. 나사조임 봐야죠. 그 다음에 회로배선이 나사조임 형태를 나서 3번 배선회로 정지수 맞는 거 확인 맞고 38번 뭐지?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입력 배선 검사는 다 맞는 거 같은데? 뭐가 틀리지? 다 맞는 거 같은데 뭐가 틀렸다고 그러지? 전 시험인데 전 일상 점검이라고 보고 있어요. 배선 시험으로 옳지 않는 거. 배선이가 틀린 거. 시험. 아, 배선 시험이구나. 시험이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서 말장난에 속았네요. 이제 정확히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배선 시험이니까 선만 검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자는 아니다. 선이 되게 어렵네요. 봐도 어렵네. 39번에 전력이 온도 상승에 대한 보호. 뭔지 몰라도 열동이겠죠. 온도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났네.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뒤에 기출문제. 뒤에 기출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역순으로. 혹시 오늘 조퇴하실 분은 역순으로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셨다가 하시고. 그래, 최근 트렌드부터 해가지고 쭉 볼 거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문제씩을 다 풀 건데 기본적으로 요약본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요약본을 한번 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번에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설비부터 풀고 여러분 각자 개인별로 봤을 때 기기가 약간 더 쉬운가요? 전기론이 약간 더 쉬운가요? 네, 둘 다 어려운데 약간 덜 어려운 거. 기기가 좀 낫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목표를 확실히 예를 들어서 그냥 설비 15, 기기 이론, 기기는 10개, 이론은 8개. 너무 많이 맞췄나? 하나가 남네요. 네. 14개 하죠, 그럼. 그럼 32개죠? 이렇게 맞추는 걸 1차 목표로 해서. 이제 여기서 다 개별적으로 약간 조절하세요. 나는 이거 6개. 그럼 여기서 2개 올려야죠. 여기. 설비 14개 나올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여기 설비 14개를 맞추셔야 돼요, 14개는. 최소 마지노선입니다.
설비는 14개 안 맞추시면 다른 데서 뭐 할 길이 없어요. 설계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20문제씩인데 제일 쉬운 게 이거니까.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예, 마지노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 각자 조정을 해 주시고요. 아니, 관계없어요, 어차피. 답이 있으나 없으나.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답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135페이지다. 135페이지 열어보시면 맨 뒷장 135 5개형 비닐 절전선의 약호는 이제 OW라고 외우셨겠죠. 135페이지에 설비 1번 문제. 그러면 OW에 DV, NR, VB까지 다 알아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연관된 거 정확하게 딱 하셔야 모르는 거 던져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정확히 아는 걸로 해서 136인가요? 거기는? 뭐가 틀리지? 136페이지는 한 장씩. 한 장씩 밀렸어요. 아, 맞아. 지난번에 한 장 빠진 거 그거였죠? 예, 그러면 일단은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